한국 무기 수출 급성장 vs 일본 무기 수출 시도. 바르샤바의 한 카페에서 폴란드 출신 군사 저널리스트 마르친이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다. 그의 화면에는 동아시아 무기 시장에 관한 최신 보고서들이 펼쳐져 있었다. 50세의 베테랑 기자인 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변하는 국제 무기 시장의 흐름을 누구보다 예리하게 관찰해왔다. 특히 최근 폴란드가 대량 도입한 한국제 무기들의 성능에 깊은 인상을 받았던 그는 이제 또 다른 동아시아 국가인 일본의 무기 수출 움직임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커피 한 모금을 마신 후 마르친은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려놓았다. 파트 1 프롤로그 세계 무기 시장의 변화. 안녕하세요. 저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활동하는 군사 전문 기자 마르친입니다. 지난 3년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취재하면서 저는 세계 무기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특히 우리 폴란드는 이 전쟁의 최전선에 위치한 나토 회원국으로서 국방력 강화를 위해 전 세계에서 최고 성능의 무기를 찾아 헤맸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선택한 것은 미국도 독일도 아닌 한국의 무기들이었습니다. K 전차 180대, K9 자주포 672대, FA-50 경공격기 48대까지 총 14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군사협력 협정을 체결했죠. 현장에서 이 무기들의 성능을 직접 확인한 저로서는 한국의 무기 산업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새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일본도 무기 수출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과연 일본은 한국처럼 세계 무기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두 나라의 무기 수출 현황을 비교 분석해보려 합니다. 파트 2 일본의 설레발 무기 수출 대국 꿈. 최근 일본 언론들이 연일 보도하는 내용을 보면 마치 일본이 곧 세계적인 무기 수출 대국이 될 것처럼 들립니다. 일본 방위산업 드디어 세계 진출, 필리핀과 역사적 무기 수출 계약 체결 같은 제목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실제로 일본은 필리핀에 해상자위대의 중고 호위함 6척을 제공하기로 했고 호주와는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실상은 조금 다르더군요. 필리핀에 제공되는 것은 신조함이 아닌 1980년대에 건조된 30년 이상 된 중고함들입니다. 게다가 이것도 무상공여 형태에 가깝죠. 호주와의 공동개발도 아직 구체적인 성과물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일본 정부는 2023년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개정하면서 완성품 수출기를 열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키시다 총리도 일본의 방위장비가 세계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선언했죠. 하지만 포장과 실제 성과 사이에는 아직 큰 간극이 있어 보입니다. 과연 일본이 진정한 무기 수출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까요? 파트 3 역사의 굴레 무기 수출 3원칙. 일본의 무기 수출이 쉽지 않은 이유는 바로 역사에 있습니다. 1967년 사토 에이사쿠 총리 시절 발표된 무기 수출 3원칙이 바로 그것이죠. 공산권 국가, 유엔 결의로 무기 수출이 금지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에는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원칙이었습니다. 이후 1976년에는 사실상 전면 수출 금지로 확대되었고요. 이 원칙은 전후 일본의 평화주의 정신을 상징하는 정책이었지만 동시에 일본 방위산업의 발목을 잡는 족쇄이기도 했습니다. 수출이 금지되다 보니 국내 수요만으로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어려웠고 결국 방위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아베 신조 정권 때인 2014년 방위장비 이전 3원칙으로 개정되면서 조건부 수출이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제약이 많습니다. 특히 직접적인 살상무기는 여전히 수출이 어렵고 수출 승인 과정도 까다롭습니다. 일본 국내에서도 무기 수출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완전히 이뤄진 것은 아니죠. 평화헌법 정신과 현실적 필요성 사이에서 일본은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트 4 대조되는 현실 한국의 눈부신 약진. 반면 한국의 무기 수출 성장세는 정말 눈부십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수치를 보면 2020년까지만 해도 연간 2,030억 달러 수준에 불과했던 한국의 무기 수출이 2021년 73억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무려 173억 달러를 기록하며 세계 8위 무기 수출국으로 올라섰죠. 불과 2년 만에 6배 가까이 성장한 것입니다. 이런 성장의 배경에는 대통령의 강력한 정치적 의지도 있습니다. 그는 2027년까지 세계 4위 무기 수출국이 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고 정부 차원에서 K-방산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산 수출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죠. 특히 인상적인 것은 한국이 단순히 완제품 수출에만 그치지 않고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까지 패키지로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폴란드와의 계약도 마찬가지였어요. 단순히 무기만 파는 것이 아니라 기술 이전, 현지 생산, 운영 및 정비 지원까지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K-방산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파트 5 폴란드의 경험 한국 무기의 힘. 저는 폴란드군이 한국 무기를 도입하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취재했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의구심이 있었어요. 미국이나 독일에 검증된 무기 대신 왜 한국 무기를 선택하는 걸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결과는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먼저 K 전차를 보겠습니다. 폴란드 기갑부대원들은 독일 레오파드 2보다 오히려 더 우수하다고 평가했어요. 자동 장전 시스템, 첨단 사격 통제 장치, 능동 방어 체계까지 갖춘 K는 현대전에 최적화된 전차였습니다. 특히 혹한기 성능도 뛰어나서 폴란드의 추운 겨울에도 문제없이 작동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죠. K9 자주포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분당 6발의 연사 능력, 40km의 사거리, 그리고 무엇보다 신속한 사격 후 이동 능력이 뛰어났어요. 러시아군의 역탐지 능력을 고려할 때 이런 기동성은 생존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후방 지원 체계였습니다. 빠른 부품 공급, 현지 정비 교육, 24시간 기술 지원까지. 고객이 왕이라는 한국 특유의 서비스 정신이 군수 분야에서도 그대로 발휘되고 있었어요. 파트 6 일본과 한국의 차이 기술 vs 신뢰. 일본과 한국의 무기 수출을 비교해보면 흥미로운 차이점이 발견됩니다. 기술력만 보면 일본이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미쓰비시의 F-2 전투기, 소류급 잠수함, 이지스 시스템 등 세계적 수준의 무기 체계를 보유하고 있죠. 하지만 수출 실적은 한국에 크게 뒤처져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실전 경험과 신뢰성입니다. 한국은 분단 국가로서 항상 실전에 대비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축적된 노하우가 무기 개발에 고스란히 반영되었습니다. K9 자주포가 시리아, 이라크, 인도 등에서 실전에 투입되어 그 성능을 입증한 것도 큰 자산이죠. 반면 일본은 전후 70여 년간 실전 경험이 전무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로 만든 무기라도 실전에서 검증되지 않으면 구매국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일본은 아직 종합적인 무기 수출 지원 체계가 구축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정부, 방산업체, 금융기관이 하나의 팀이 되어 수출을 지원합니다. 수출 신용 보증, 정부 간 협력 협정, 기술 이전까지 패키지로 제공하죠. 하지만 일본은 아직 이런 시스템이 미비합니다. 결국 무기 수출은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파트 7 한국의 위상. 현재 한국은 세계 무기 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구축했습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독일에 이어 세계 6위 수준의 무기 수출국으로 자리 잡았죠. 특히 전차, 자주포, 함정 분야에서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폴란드뿐만 아니라 노르웨이, 호주, 이집트, 인도 등 전 세계 40여 개국이 한국 무기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산 무기는 단순한 가성비 제품이 아니라 최고급 브랜드로 인식되고 있어요. 특히 인상적인 것은 한국이 무기 수출을 통해 외교적 영향력까지 확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방산 협력은 단순한 무역을 넘어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하고 있죠. 우리 폴란드와 한국의 관계도 방산 협력을 계기로 한 단계 더 깊어졌습니다. 일본이 아무리 무기 수출 대국을 꿈꾸며 설레발을 쳐도 현실은 냉혹합니다. 진짜 전장은 말이 아니라 실적이 증명하는 법이죠. 그리고 그 실적에서 한국은 이미 일본을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가 인정한 무기 수출 강국입니다. 파트 8 에필로그 미래를 향한 메시지. 3년간 동아시아 무기 시장을 취재하면서 내린 결론은 명확합니다. 일본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기술력은 있지만 실전 경험도, 종합적인 지원 체계도, 무엇보다 확고한 의지도 부족합니다. 무기 수출 3원칙이라는 역사적 족쇄를 완전히 벗어던지지도 못했고요. 하지만 한국은 이미 세계를 무대로 달리고 있습니다. 2027년 세계 4위 목표도 충분히 달성 가능해 보입니다. 현재의 성장세라면 오히려 3위도 노려볼 만하죠. 한국의 무기가 세계 각지에서 평화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한국 무기 산업의 성장을 지켜볼 것입니다. K-방산이, K-파프, K-드라마처럼 세계를 점령하는 그날까지 말이죠. 무기 시장에서도 기술에서도 이제는 한국의 시대입니다. 우리 폴란드가 한국 무기로 나토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도 자랑스러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